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비타민을 복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이로 인한 결핍이 많이 발생했지만 현대에서는 많이 먹지만 오히려 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 증가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복합 비타민제의 복용이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타민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이란 특수한 대사 기능 수행 외에 신체의 극소량이지만 필요로 하는 유기물질로서 신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으로 체내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비타민 결핍증으로도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A, D, E, K의 4가지가 있고 수용성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C 복합체인 2가지로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지방이 잘 녹고 부족 시에 결핍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과잉 섭취 시에는 독성을 나타내고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필요량을 매일 절대적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반하여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고 부족 시에 결핍 증상이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주로 소변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에도 인체 내에 축적되지 않아 독성이 거의 없고 매일 필요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먼저 비타민 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식물에서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우리 몸에서 레티놀의 형태로 활성화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눈이 적응하는 데 필요하며 산피 조직의 생성과 유지, 세포 분화 및 항암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에 걸릴 수가 있으며 안구 건조증과 면역 기능 악화, 그리고 상피 조직의 각질화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A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간, 생선 간류, 달걀, 당근, 김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타민 D는 면역과 우울에도 작용하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뼈의 성장에 관여하는데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햇볕을 쬐면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이 가능하며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간과 콩팥을 거쳐 활성화되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령이 많거나 햇빛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비타민 D 합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비타민의 결핍이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특히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비타민 D 결핍이 흔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린이에게서는 구루병, 치아와 골격 성장에 장애를 가져오며 성인에게서는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녀 모두 하루에 1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투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선의 간류나 버터, 달걀, 비타민 D 강화 우유가 도움이 되며 말린 표고버섯도 도움이 되지만 식품보다는 피부를 통한 합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토코페롤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후손, 출산, 분만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말처럼 항불인성 인자를 뜻하는 토코페롤 비타민 E는 동물에서 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의 손상을 막는 항산화 효과 및 항노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E가 결핍하게 되면 적혈구의 용혈 작용이 많이 증가하여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 있으며 신경 파괴나 불임증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양은 성인 남녀 하루에 10mg을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유배에 있어서는 13mg 정도를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이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나 해바라기 씨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 또는 아몬드 등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는 주로 혈액응고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으로서 뼈 생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에는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인자가 부족하여 신생아에서는 출혈병이 생길 수가 있으며 케일이나 파슬리, 시금치, 토마토와 같은 녹황색 채소, 해조류 등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용성 비타민인 A와 D, E, K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수용성 비타민인 비복합체와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비타민 비복합체는 대부분 우리 몸의 대사에 필요한 조효소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B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의 보조요소로서 신경 기능에 관여하며 비타민 B1이 결핍된 경우에는 식욕 저하나 구토,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량의 음주자나 또는 도정된 쌀을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팔, 다리에 신경염이 생기는 각기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는 하루에 1.2mg, 여자의 경우는 1.1mg 정도 복용이 필요하며 돼지고기나 콩류, 땅콩, 전곡류 등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2는 당질과 지질, 단백질 대사의 보조요소로서 주로 입에 문제를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구내염이나 설염, 그리고 입술 끝 부분이 갈라지는 구각구순염,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에게 있어서는 하루 1.5mg, 여자에게서는 1.2mg 정도의 복용이 필요하며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 육류, 쇠, 간, 달걀, 시금치와 같은 식품의 섭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은 당질 산화와 지방산 생합성,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타민 B3가 부족할 경우에는 피부염이나 설사를 보이면서 심할 경우 치매 및 사망에 이르는 펠라그라라는 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흥분이나 정신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타민 B3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나 닭고기, 콩류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은 우리 몸에서 피부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서 아미노산 대사의 보조요소, 적혈군의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햄의 합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 B6가 부족할 경우에는 성인에게 있어서는 지루성 피부염, 빈혈, 신경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아에서는 근육 경련과 발작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성인에게서는 하루 1.5mg, 여자에게서는 1.4mg 정도의 복용이 필요하며 주로 간이나 육류, 가금류, 해바라기 씨 등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인 코발라민은 주로 빈혈에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비타민으로서 엽산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고 적혈구의 생성, 신경 기능의 유지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에는 악성 빈혈이나 노인에게서는 신경계 질환을 발생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하루에 2.4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는 부족하기 쉬워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엽산의 경우는 아미노산과 핵산의 합성에 필수적으로서 세포 분열과 성장, 그리고 적혈구와 백혈구의 형성과 성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다량의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엽산의 흡수가 방해되어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시에는 태아 신경관 기형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남녀 모두 하루 400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복용이 필요하며 시금치나 상추와 같은 진녹색 채소, 오렌지 주스나 육류 등을 통해 섭취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드시고 있는 비타민 C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 합성, 면역력 향상, 항산화 작용과 또한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에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에는 잇몸에 출혈이 발생하는 괴혈병이 생길 수가 있고 피로감 또는 상처 회복 지연, 면역체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에서는 자체 합성을 하지만 사람과 원숭이에게서는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하루 100mg 정도의 복용이 필요하며 비타민 C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풋고추,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배추나 감귤류, 딸기와 같은 과일과 채소류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의 결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비타민은 고른 음식 섭취를 한다면 충분히 그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타민 D는 아직까지 많은 이들에게서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결핍에 특히 유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